사제, 반성 같은 건 화제가 되질 않았어요. 오로지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반공 전선을 구축하면 자칫 잘못하면 일본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하는 지극히 자기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 그래서 양쪽에서는 두 나라 정부가 그 반대 운동 세력들을 힘으로 억눌러 가면서 1965년에 마침내 한일 기본조약과 거기에 부수되는 협정들을 맺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는 약 3억 달러 정도의 무상 자금, 2억 달러의 그 유상, 그리고 3억 달러 정도의 상업 차관 등과 같이 그러한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그때 일본과 유사한 그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력 자금이라든지 들어가게 돼요.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일본에 대한 그 구려외교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셌기 때문에 당시 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받은 그 국민의 피땀으로 받은 말이죠.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제 개발의 종잣돈으로 활용하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부 고속도로 깐다든지 포항 제철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일본에서 받은 우리가 말하는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는 소양강 댐 이런 거 건설하는데 활용 농어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건설한다든지 할 때도 사용하게 됐다. 이와 같은 그 한일 회담과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이 줄다리기를 한 거였지만 당시의 국제정세 하나에서 양쪽이 다 불만스러운 형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서 거꾸로 말이죠. 한국에 놓고 간 재산 돌려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적반하장 같은 얘기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맺어진 것이 바로 한일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일협정은 여러 가지 그 불완전한 불만이 가득 남아있는 조약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후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수교할 당시에 두 나라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1년에 10,0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두 나라를 왕래한 사람 숫자가 약 5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500배가 증가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은 그 사이에 우여곡절 속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왔다. 물론 그 사이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그런 속에서 결국 뼈를 깎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했어요. 어깨너머로 일본의 기술을 배운다든지 일본의 물건을 갖다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식으로 경제를 꾸려간 거기에서 떨어지는 돈을 축적해가면서 자기 자본을 형성해갔다. 이런 형태. 이것이 한일 관계 속에 무역 관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무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에 대한 적자폭은 커지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흔히 무역 역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경제 구조가 한일 사이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의 한일 관계라고 아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무역 욕조로 시정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건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술과 부품이라든지 설비를 갖다가 한국은 값싸게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지 않느냐 이러한 식으로 맞대응하는 것들이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기술 자립을 하고 자본 축적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무역 적자도 최근에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이런 것들을 수요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점점 바꿔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제 발전했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 밖에도 예를 들면은 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된 것은 일본 사회가 점차 어떻게 보면은 이제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민주화되면서 특히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일반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경제가 부흥을 하게 돼요. 일본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된 게 1968년이에요. 1968년에 독일을 뛰어넘고 미국 다음에 경제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20여 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Japan as number one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때는 미국도 추월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런 속에서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여유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80년대, 90년대였어요. 아까 한일 협정을 체결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70년대 지나면서부터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 사과,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일본 사회의 변화하고 맞물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물론 다시 일본 사회가 침체 국면을 맞게 되고 하는 속에서 오히려 과거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에 불만을 가는 세력들이